14년 1월에 십상시 문건을 조사했던 박한천 경정이 청와대를 쫓겨납니다. 그리고 박한천 경정은 청와대를 쫓겨나서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밑에 있는 공직기강 비서실로 인사결재까지 납니다. 그 인사결재를 하신 분이 바로 옆에 계신 국무조정실장이셨던 김동연 실장님이었습니다. 이게 14년 1월 달 일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 실장이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을 불러서 왜 박한천을 국무총리실로 데려가느냐, 이거 인사결재 취소해라. 그렇게 취소를 직접 시키신 것으로 이건 박한천 경정의 진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7년에 언론에서 보도가 됐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박한천 경정은 국무총리실에 인사결재까지 난 상태에서 인사결정이 취소가 되고, 취소하신 당사자이십니다. 그리고 도봉경찰서 형사과정으로 좌천 발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당시 국정농단 세력이 부당한 지시를, 김기춘 실장이 부당한 지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했고, 국무조정실장은 그 부당한 지시를 예. 거절하지 못하고 수용한 것이라는 그러한 팩트에 기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관천 경위인가요? 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분 일면식도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사실이 아닌 얘기를 우리 안 후보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박관천이라는 사람이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김기춘 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4대강 사업에 대해서 MB정부의 국정과제였잖아요. 그때 무슨 말씀하셨냐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도 지겠다. 그리고 또 신속히 사업 예산을 집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찬성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입장이셨던 건가요? 제가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을 하면서 했던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2008년도 국제금융 위기를 극복한 일입니다. 4대강 담당하는 비서관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역발전 비서관이 따로 있었고 제 업무와는 관계가 없던 일이었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하나 질문 드릴게요. 얼마 전에 JTBC의 썰전 라이브에 출연하셨죠? 그래서 거기서 김동연 후보가 국정농단의 부역자 역할을 했다는 정황이 있다. 제보가 숱하게 들어왔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본인의 해명을 들어보겠다고 하셨는데 흑색 선전인지 진실인지 국민과 당원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든요. 공개하시고 털고 가시면 어떻겠어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부역자라는 표현은 제가 좀 과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그 팩트는 그렇습니다. 14년 1월에 십상시 문건을 조사했던 박한천 경정이 청와대를 쫓겨납니다. 그리고 박한천 경정은 청와대를 쫓겨나서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밑에 있는 공직기강 비서실로 인사결재까지 납니다. 그 인사결재를 하신 분이 바로 옆에 계신 국무조정실장이셨던 김동연 실장님이었습니다. 이게 14년 1월 달 일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 실장이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을 불러서 왜 박한천을 국무총리실로 데려가느냐, 이거 인사결재 취소해라. 그렇게 취소를 직접 시키신 것으로 이건 박한천 경정의 진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7년에 언론에서 보도가 됐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박한천 경정은 국무총리실에 인사결재까지 난 상태에서 인사결정이 취소가 되고, 취소하신 당사자이십니다. 그리고 도봉경찰서 형사과정으로 좌천 발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당시에 국정농단 세력이 부당한 지시를, 김기춘 실장이 부당한 지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했고, 국무조정실장은 그 부당한 지시를 거절하지 못하고 수용한 것이라는 그러한 팩트에 기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해명하실 일이 있으면 그때 주도권 때 쓰시면 기회 되면 해주시기 바라고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MB정부의 국정과제였잖아요. 그때 무슨 말씀하셨냐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도 지겠다. 그리고 또 신속히 사업 예산을 집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찬성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입장이셨던 건가요? 제가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을 하면서 했던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2008년도 국제금융 위기를 극복한 일입니다. 4대강 담당하는 비서관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역발전 비서관이 따로 있었고 제 업무와는 관계가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걸 자꾸 이렇게 뭉뚱그려 얘기하시면 제가 좀 유감이고요. 아니 4대강 사업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그 말씀 하셨죠? 그거는 이런 얘기죠. 박관천
경인가요? 말씀하신다. 저는 이분 일면식도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사실이 아닌 얘기를 우리 안 후보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 실장께서 제게 이런 얘기를 할 입장에 있지도 못합니다. 박관천 이런 사람이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김기춘 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리고 국무전실에 직원이 수백 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급이나 국장급 정도는 몰라도 그 밑에 중간관리층 이하의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전결권을 위임해서 제 이름은 지긴 지킨지 모르겠지만 의사결정관 제가 아니라서 저는 한 번 면식도 없는 분이고 전혀 사실이 박관철의 없는 분이다. 인사결재를 취소한 적이 없습니까? 예, 저는 제 손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자 지금 제 주도권 시간입니다. 자, 이제 질문으로 이동해 주시죠.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주당의 DNA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 분께 여쭤볼까요? 민주당이 추구하는 최종 가치는 무엇일까요? 우리 안 의원님, 민주당이 추구하는 나라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뭘까요? 민주평화, 또 민주평화. 보편적 복지, 예. 그게 민주당의 주요한 가치죠. 제가 기억하기로 아까 영 후보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혁신적 포용국가. 지난번 그 김동연 후보께서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국정기획비서관으로 그때 계셨던 적이 있었죠? 좀 과제비서관. 네네네. 국정과제비서관. 근데 제가 자료에서 보니까 김동연 후보께서 그때 이 100대 국정과제를 다루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100대 국정과제 종합편성 채널 도입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 종편이죠. 그때 그 문제 가지고 저희가 야당일 때, MB 정권 시절 때 미디어법, 소위 언론학법 가지고 굉장히 격렬한 국회에서의 충돌과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본회의장 의장석을 제가 점프를 해서 올라갔어요. 이제 그럴 정도로 우리가 온몸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2013년에 발행된 이명박 정부 국정별서 342페이지에 미디어 산업 선진화에 대한 악법 통과에 대해서 과정이 자세하게 적시되어 있어요. 혹시 그때 이 국정별서 작성 같이 하셨나요? 글쎄요, 제가 그 백서를 만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담당 비서관 아니었나요? 제가 원래 경제금융비서관이었습니다. 그 후에 국정과제 비서관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국정과제 비서관은 전체 국정을 취합하는 입장이었고 초기에 제가 경제금융비서관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 국제금융위기 극복이라든지 경제 전반 운영 일을 주로 했습니다. 아니 그때 이 100대 국정과제 핵심 중에 하나가 종합편성 채널 도입이었었어요. 2013년이면 제가 경제금융비서관 할 때입니다. 네. 2008년. 네. 네네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제가 이거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네, 자, 네. 이제 주도권 시간이 다 종료가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아쉬우실 텐데요.